안녕하세요. 리뷰아재입니다. 오시인이 괜히 머리 쓰지 말고 편하게 먹으라고 떠먹여준 밥을 제가 스스로 너무 어렵게 받아먹으려고 했나 봅니다. 매주 한 번씩 머리를 박다가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박을 건 박고 시작해야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한 울이 아니었네요. 앞으로는 두 번, 세 번 꺾지 않고 소심한 뇌피셜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13회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경소였습니다. 지청신이 완전체가 되었고 신명희는 조태신에게 팽을 당했고 최수령과 표과장은 드디어 악행이 종지부를 찍었죠. 일단 가장 중요했던 지청신과 카운터들의 결전부터 살펴보자. 13회 예고에서 지청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은 어릴 적 자신을 데리고 있던 보육원의 원장이었죠. 하지만 말이 보육원이었지 실상은 아이들로 돈을 벌고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지청신을 본 원장은 반가워했지만 지청신은 아니었죠. 자신을 학대하고 머리에 상처까지 낸 사람이 반가워하니 기가 막혔겠죠. 결국 지청신은 자신의 첫 번째 아버지였던 원장을 죽인 뒤 그 영혼을 먹고 드디어 악귀의 최종 단계 완전체가 됩니다. 오늘 특히 뭔가 악역임에도 세상 따뜻해 보이던 지청신의 서사가 특히 많았는데요. 그가 아이들을 바라보던 눈이나 행동 등 지금까지와는 너무 달랐죠. 웹툰과 좀 다르게 드라마에서는 지청신의 서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듯 보였고 그것이 경이로운 소문이란 드라마에서 소문이만큼이나 지청신의 인기 또한 높은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바로 악귀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는 듯 싶은데요. 백향이도 중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네 삶이 조금 나았다면 네가 달라졌을까? 라는 물음. 저는 왠지 13회에 나온 지청신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답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왠지 악역임에도 뭔가 짠했던 지청신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카운터들은 지청신 3인조의 뉴스를 보고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융의 도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융에 도착한 카운터들은 위겐을 통해 지청신이 완전체 악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완전체가 된 악귀는 추매옥과 같은 자가치유 능력까지 상기게 되어 불사가 되고 완전체가 된 지 한 달 안에 악귀를 소환하지 못하면 그동안 집어삼킨 영혼은 소멸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소문이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융에도 역사란 것이 존재하며 그 역사 안에는 100년 전에도 완전체가 등장했던 적이 있었고 융인들은 완전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바로 결계. 최초의 융인들이 심은 자작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융인 혹은 그 힘을 쓰는 카운터들이 들고 사방에서 내리꽂으면 마치 그랑조가 튀어나올 듯한 결계가 완성되죠. 그리고 그 결계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 본인이 가진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청신이 힘이 빠져 쓰러졌을 때 악귀를 소환하면 되는 필살기 중에 초필살기죠. 하지만 이 초필살기에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융의 땅이었는데요. 그 결계 안에서 싸워야 하는 카운터 역시 영혼을 가진 자, 악귀와 마찬가지로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악귀를 잡기 위해선 버프가 필요하고 그것이 융의 땅이 되는 거죠. 카운터들은 그렇게 융인들에게 지팡이를 빌려 내려오고 악귀와의 싸움엔 잘 나서지 않던 최장몰까지 합세해 결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소문이가 융의 땅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소문이는 촉박한 시간에 코피까지 흘려가며 연습을 하지만 융의 땅은 꽝꽝 언 설레임처럼 도통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소문이가 안쓰러웠던 추매옥은 국수를 내어주며 쉬게 하죠. 진짜 소문이를 경이롭게 만드는 건 위겐이 소문이에게 준 힘도 있지만 그것보단 엄마와 같이 소문이를 챙기며 그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추매옥이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한 해 한 해 조금씩 소중한 것들을 쌓아가는 소문이 결국 그 소중함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융의 땅을 부르는 키워드였죠. 차도에서 차에 치일 뻔한 꼬마를 구해내며 소문이는 드디어 융의 땅을 부르는 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닌 소중한 걸 지키고 싶은 마음. 주연이와 웅민이를 구하고 싶었던 때처럼 추여사와 모탁 하나를 구하고 싶었던 때처럼 소문이는 그렇게 점점 더 경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악귀들이 있는 위치를 알아낸 도하나 카운터들은 마법의 자작나무를 들고 보육원으로 향한 뒤 각자 위치를 잡고 보육원의 결계를 치죠. 결계는 치는 카운터도 싸우는 카운터도 많이 힘든 일, 무엇보다 빨리 지청신의 악기를 소환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간만에 진짜 경소다운 액션씬을 보겠구나 하며 살짝 들떠 있었죠. 흰자가 너무 보여서 무섭고 가못하기 힘주는 소리가 약간 웃길 뻔도 했지만 나름 웅장한 결계의 모습과
발을 딛는 소문이의 걸음마다 땅이 용솟음을 치며 최후의 결전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마침 보육원을 떠나려던 백향이와 지청신이 결계에 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결계의 진면목이 보였죠. 결국 지청신은 융의 땅과 함께 나타난 소문이에게 이렇다 할 반격도 해보지 못한 채 악귀가 소환될 위기에 처합니다. 있는 힘껏 지청신의 몸에서 악귀를 소환하는 소문이.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등장하죠. 바로 지청신이 보육원에 머물며 따뜻하게 대해줬던 보육원 꼬마. 100년이 넘는 융인들의 역사 속 최후의 필살기였던 결계. 카운터들이 흰자를 보이며 온 힘을 다해 만든 결계. 그 결계를 우다다다 달려온 10살도 안 돼 보이는 꼬마가 한 방에 무용지물로 만들며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아니 근데 융에서 연습할 때 결계 안쪽은 영이 들어있으면 카운터조차도 가만히 서 있기 힘든 공간이었는데 저 꼬마는 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아주 맑은 영이 있을 텐데 결계 안에서 힘들어하기는커녕 뛰어다니고 땅의 힘까지 받은 소문이를 냅다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다리 한쪽을 붙잡아 소문이를 꼼짝도 못하게 하다니 저 정도면 세계관 최강자가 아닌가 싶네요. 결국 열혈 꼬마 하나로 카운터의 계획은 날아가고 지청신은 네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며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고 13회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청신은 사라지고 소문이는 부모님을 영영 만나지 못할까요? 또 머리 받기 싫어서 뇌피셜을 안 하려 했지만 솔직히 끝나기 직전 신명희의 혼수상태 뉴스와 14회 예고를 보고 모두 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지청신은 멀쩡할 듯한데요. 앞서 완전체에 관한 위겐의 설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가 치유 능력을 통한 불사의 몸이었죠. 결국 악귀는 죽은 척 위기를 모면한 뒤 스스로 치유를 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신명희에게 넘어갈 듯 보이는데요. 굳이 왜 악귀는 죽은 척 위기도 모면했고 치유 능력으로 멀쩡하게 돌아왔을 텐데 지청신을 버리고 신명희에게 옮겨갔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겠죠. 경찰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백향이와 함께 상가 건물에서 CCTV에 노출되었기에 다시금 경찰에 쫓길 수도 있고 자신이 살아있는 걸 알면 카운터들 또한 잡으려 할 테니 지청신의 몸은 버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둘째는 지청신의 본체와 악귀 간의 이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오늘 지청신은 아이들 앞에서 한없이 따뜻한 모습을 보였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같은 편인 악귀를 해치우는 모습도 보였죠. 그 지청신의 본체 안에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악귀에겐 큰 변수였을 듯 합니다. 컨트롤하기 힘들었다 판단했을 수도 있죠. 결국 그래서 악귀는 세계관 절대 악인 신명희를 노린 듯 합니다. 사람도 죽여본 적이 있으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악함, 그리고 그런 신명희를 이용해 인간 세계의 권력까지 손에 넣는다면 악귀로서는 이보다 좋은 숙주가 아닐 수 없고 카운터들에겐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지청신이 죽지 않고 신명희에게 옮겨간 덕에 소문이가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니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과연 우리의 카운터들은 다시 한번 결계를 사용하게 될지 남은 회차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역시 세계관 최강자는 잼민이